가장 먼저 스즈모리 레무의 신작입니다. 처음에는 달달한 데이트물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플레이물이 되어갑니다. 스즈모리 레무도 항상 평타 이상은 해주는 꾸준한 배우였는데 특히 이번 작품이 남자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컨셉과는 상관없는 작품이 되어가지만 올해 스즈모리 레무의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즈카와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이번에 마돈나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마돈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치녀 시리즈 작품으로 미즈카와 스미레와의 이미지 딱 맞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패왕색의 패기를 가진 여배우 중 가히 빅맘이라고 불릴 만한 여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작에서도 역시 기대를 만족시켜줄 만큼 배경, 장소, 의상, 컨셉 등 여러 가지를 정말 잘 활용해서 볼맛이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요시타카 네네의 신작입니다. 요시타카 네네의 신작은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거 커플의 평범한 일상을 다룬 달달한 데이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히 특별한 포인트는 없었으나 정말로 오랜 사귄 커플의 동거 같은 느낌을 잘 살렸고 그냥 요시타카 네네는 언제 봐도 귀여웠습니다. 역시 이런 데이트물은 여배우가 이뻐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니시미야 유메의 신작입니다.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마음에 드는 일반인 남자를 찾는다는 내용인데 많이 본 컨셉이라 딱히 끌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니시미야 유메의 연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평탄은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인 남자라면서 갑자기 사다마치를 섭외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모자이크를 했어도 고인물 중에 고인물, 사다마치가 일반인이라고 나오는 겁니까? 다음은 후루카와 호노카의 신작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자유를 뺏긴 구속물 작품입니다.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빡센 작품이며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으나 왠지 후루카와 호노카와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찍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왠지 쉽사리 손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모모노기 카나의 신작입니다. 숙박 데이트물입니다. 매달 매 작품마다 폼이 왔다 갔다 하며 외모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모모노기 카나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예전보다 살짝 살이 붙었는지 확실히 지나치게 너무 말랐다라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히려 보기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모모노기 카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귀여운 모습들이 잘 나타나서 역시 모모노기 카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즈사 히카리의 신작입니다. 옆집에 코스플레이어가 이사를 오고 그녀의 카메라맨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 작품입니다. 할로윈을 생각해서 찍은 작품 같은데 역시나 별로였습니다. 아즈사 히카리가 외모가 뛰어나 코스튬 같은 외적인 걸로 승부를 보는 여배우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초반 등장 장면부터 부담스러워 너무나 별로였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카리 츠무기의 간호사물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아카리 츠무기의 외모가 모든 걸 다한 작품입니다. 아카리 츠무기의 간호사물은 꼭 봐야 되겠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액션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말고 자꾸 다른 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카리 츠무기의 간호사복은 이쁘다는 겁니다. 다음은 키지마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간다는 작품입니다. 매번 직장 상사나 선생님, 유부녀 같은 역할만 하다가 이런 컨셉의 작품을 보니 신선하기도 했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의상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매번 비슷한 역할들이 지겹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을 보니 그냥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오리 히메카의 신작입니다. 대학교 유도부 합숙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온동부 합숙 시리즈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대 다수의 전투를 그린 진삼공무상 같은 작품이며 이번에는 6대1 전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대 다수의 전투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에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사히 리오의 신작입니다. 죽을 만큼 싫어하는 상사와 온천 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사히 리오를 유망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충분히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충분히 출장 시리즈의 재미를 잘 살렸고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한 충분히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난조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에스테틱물이며 확실히 신인답지 않은 화려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신작입니다. 난조 사야카는 분명히 아직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잘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화려한 액션과 연기까지 보여주지만 조금 과장된 듯한 얼굴 표정 때문인지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굴 표정이 너무 인위적으로 과장스러운지 살짝 보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확실히 신인치고는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데뷔한 사사키의 데뷔작입니다. 딱 보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옛날 어릴 적 아마미 츠바사도 보였고 마츠모토 이치카가 살찌고 이뻐지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뷔작을 보면서 느낀 건데 예전 아이디어 포켓 스타일이라고 할까? 요즘 데뷔하는 신인들보다 2010년대 신인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아이디어 포켓의 신인들이 너무 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봅시다. 다음은 스즈노 우토의 신작입니다. 이번에 데뷔 두 번째 작품이며 다양한 남자 배우들과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아직 신인이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동엽과 아오온이라는 댓글을 보고 나서는 그 댓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혐하는 요소 중 하나인 샤프심들이 너무나 별로였습니다. 다음은 안코코의 신작입니다. 데이트물이며 이번이 데뷔 세 번째 작품입니다. 데이트물의 달달한 느낌을 원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덧니와 치열이 너무나 눈에 들어와 몰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데이트물인데 주변 배경을 전부 모자이크를 심하게 해서 보기도 불편했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인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는 이번 신작들 중에서 가장 최악인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에데 카렌의 복귀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카에데 카렌으로 복귀작입니다. 물론 타나카 레몬이라는 이름으로 팔레노에서도 활동했었지만 그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미 지워진 기억들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우리가 원하던 모습의 카에데 카렌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낸 복귀작이었습니다. 아이자와 미나미가 떠나고 사쿠라 모모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원톱이 없었는데 카에데 카렌이 복귀하면서 그 원톱을 자리를 채워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카무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바이너럴 작품이며 회사 직장 상사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반스타킹이라는 요소도 추가했으며 바이너럴 작품답게 1인칭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실망했던 작품입니다. 나카무라 미우를 평소 좋아했었는데 이번 신작에서는 뭐랄까 지나치게 나이가 많아 보이게 나온다고 할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타킹은 팬티 스타킹만 취급하기에 반스타킹이요? 글쎄요. 다음은 이치노 아오이의 신작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치노 아오이를 찾아 도쿄로 떠난다는 내용의 신작입니다. 정말 이치노 아오이는 올해 최고의 폼을 보여주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도 연하남을 리드하는 연기부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신작이었습니다. 스토리 자체도 편안하며 특별한 드라마 요소가 없어도 훌륭한 드라마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이 정도의 퀄리티로 끌어낼 수 있는 이치노 아오이에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시자와 유키의 신작입니다. 아이에 대한 압박을 받던 면우 유키가 어느 날 가족 온천 여행을 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 작품입니다. 복귀하고 나서 정말 꾸준하면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는 요시자와 유키인데 이번 신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남자 배우가 모든 걸 망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극혐하는 남자 배우인 작품의 특성상 너무 지나치게 남자 배우의 존재감이 드러나 너무나 실망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이나 유나의 신작입니다. 얼마 전 극찬을 받았던 이치노 아오이와 같은 시리즈 작품입니다. 표백이라는 건 에도 시대의 죄인을 묶어서 거리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 창피를 주던 형벌입니다. 이번 신작도 충분히 좋았고 시리즈의 재미를 잘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치노 아오이 작품의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보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이나 유나도 물론 좋은 배우고 좋은 작품이었지만 역시나 지난 이치노 아오이의 작품이 더 생각나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입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와 후배를 단둘이 두고 3시간 동안 지켜본다는 작품입니다. 같은 날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을 두 작품이나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이번 신작은 너무나 무난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평범하고 무난해서 딱히 아카리 츠무기의 외모 빼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카리 츠무기가 이쁘게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 차라리 아까 소개해드린 아이디어 포켓에서의 신작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진구지 나오의 신작입니다. 아내가 출장 중 진구지 나오가 놀러온다는 내용의 신작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예전 찐다남과의 동거 시리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신작도 특별한 포인트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던 진구지 나오의 모습이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딱히 별다른 건 없어도 우리가 원하던 그런 진구지 나오의 플레이, 연기 몰입이나 표정 또한 좋았던 진구지 나오다운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마돈나에서 데뷔한 키요미 레노의 데뷔작입니다. 동경하던 여자 아나운서에 합격했지만 여배우를 선택했다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28세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을 보면 38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직 신인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노시타 리리코의 신작입니다. 전설적 인기의 만화 작품의 속편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100번째 작품이라고 힘을 많이 준 모양인데 왜 키노시타 리리코일까요? 이 작품의 1편은 모모코가 나왔었고 이 작품은 23편을 섞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와닿는 뭔가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 시리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글거림과 만화스러운 억지스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3분 휴지. 이상 이번 아이디어 포켓과 마돈나의 신작 소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신작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눴으며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이 차단되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 채널의 영상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